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전당대회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명품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노골적으로 전당대회를 욕심내는 송영길이나 검찰개혁도 제대로 완수하기 전에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김민석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뉴스공장 해당 질의응답부터 보고 매불쇼에서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잘 끝났어요? 그러면 8월에 바로 전당대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언론에서 아마 일부러 저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거 기간 당 대표가 한 군데라도 더 많이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당대회 앞두고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당대표 하면서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할 도리만 다 할 뿐이고요. 저는 제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주사 그때까지만 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 지금 생각하고 뛸 뿐이고요. 근데 문제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난 대선 때 김영남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도와줬고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된 민주당 후보입니다. 당대표는 하루에 진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있다 보면 보좌관한테 사무총장한테 전화 받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대표님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개인 당사자도 사과를 했지만 당대표로서도 사과드립니다. 어찌됐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후보들의 부족함 이런 부분은 당대표도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민주당이 공천을 후보니까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진짜 유감으로 생각한 거는 그거를 당 지도부가 설명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으로 그거를 지지를 굳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원인데 지지 안 하면은 뭐 해코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건데 결이 예를 들면 김영남 후보에게도 제가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았던거나 세월호 부분은 민주당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바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 다음 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광욱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당원 당규상 그거는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소속을 돕거나 타당을 도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지금 당원 당규상.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아마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요즘 뭐 여기저기서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선거는 좀 잘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갔어 이번 지방선거에 그러면은 당 대표가 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감사하고 좋죠. 그러니까 내가 뭐 국민의힘이라도 국민의힘 후보야. 그럼 국민의힘 당 대표 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런데 당내에서조차 정청래가 제발 좀 내려가지 마라. 특히 그 영남권 그 후보한테 맡겨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대표가 내려가면 저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당직자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 기초단체장 후보는 하루 종일 뉴스에 인물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역 방송에 계속 얼굴이 나오고 당대표랑 같이 사진 찍혀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공약도 홍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잠깐이라도 오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욕지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욕지도 생긴 이래 당 대표 간 게 처음이에요.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울릉도도 왜 갔냐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정청래 울릉도까지가 놀러 간 거야? 그렇지만 왜 갔냐? 울릉도가 지금 3파전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군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군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울릉군 기초원을 발음은 좀 잘 안 되네. 울릉도. 울릉이라 그래. 발음이 전혀 안 되시네. 울릉군. 아이, 울릉군. 울릉군. 근데 경상도 분들은 울릉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울릉군. 울릉도. 사선 군의원 출신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현역 울릉 군수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이 3파전이 치열합니다. 오, 괜찮네. 그래서 울릉도 우산국 생긴 이래 민주당 출신 군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때가 지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당선되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하도 부탁하고 오라고 하길래 간 거고요. 그리고 욕지도 같은 경우는 통영이지 않습니까? 통영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그래서 통영시장. 네. 그래서 욕지도 갔더니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특히 오중기 후보가 오중기 후보. 제발. 본인이랑 손잡고 지금 예. 경북 전역을 돌아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경상북도만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당내에서 그러는데 그거 당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설마? 당내에서? 제가 드려요 이 기사? 아, 그래요? 당내에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당내에서.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일부 기성 언론이 그걸 자꾸 내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건데 이건 선거 방해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당내에서 그런다니까. 당내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에이 아니 당내에서 당 대표 발목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죠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그리고 근데 정말 네. 잘못하는 거지. 선거 기간에 당 대표가 가는 것처럼 네. 붐업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욕지도 울릉도 분들은 한 10년은 계속 얘기해. 옛날에 여당 대표가 여기 왔었다라는 말을.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되거든. 일정 공고가 며칠 전에 되나 봐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울릉도를 갔더니 한 3, 40분 거기 이제 무슨 기관장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예. 진짜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해수부 장관을 좀 보자고 해서 그 민원 같은 거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네. 근데 그분들은 당대표가 온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대우받는다. 이런 아니, 느낌을 당연하죠. 당연한 거기 얘기인데.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특히 여당 대표잖아. 네. 그런데 한번 주말에 예. 종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넥타이 맨 사람들 나와갖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 나 정청래가 봤어. 예. 자기 정치하고 있다 하면서 아니 당 대표가 그럼 선거운동 안 하고 그럼 뭐 합니까? 당연히 선거운동하고 네. 이번 선거 성공하면은 자기 정치로 인정받는 게 그 정치인의 숙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인 것처럼 넥타이 맨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걸 씹어제껴. 근데 거기에 장작을 짚어주는 게 당내에서야 당내.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은 남의 정치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본인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자기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당대표가 된 이래 첫 번째 당직 인사에서 저를 안 찍은 박찬대를 찍은 분들 그런 분들 다 주요 당직에 임명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당직 인선이 자기 측근 인사만 했다라고 비판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려면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대 당대표와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면 인터뷰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지면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내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좀 이해는 좀 잘 안 가네요. 문제는 알아서 아니잖아요. 하세요. 네. 매불쇼에 가끔 나오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매불쇼가 지면 인터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저희가 언제 모신다고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바로 선근데. 모셔주기 바랍니다. 안 모시려고요? 아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을 완전하게 심판을 해야 저희가 6월 4일이라든지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예, 보통 보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3, 4, 5월 동안 제가 90여 군데를 갔대요. 예. 어느 당대표보다 진짜로 많이 돌아다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불광불급, 종횡무진, 정광석화, 지성 감천 이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훨씬 더보다 덜 갔잖아요. 어디에서는 뭐 22대 3, 뭐 한참 전 뭐 어느 언론에서는 간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동혁은 진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 진짜로. 자 그런데 손가락 얹지 말라고. 저로서는 뭐 예를 들면 22대 3 지금은 더 벌어졌겠지만 간 장소 장소 수로 예. 보면 방문 수로 보면 근데 총 이동 거리는 제가 한참 부족해요. 미국을 안 갔다 와서. 장동혁 대표는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근데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11,000km, 그럼 왕복이 22,000km잖아요. 저는 지금 더 많이 다녀야 돼요. 네. 근데 더 많이 다니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안 다니겠습니다. 안 다니면 그럼 저를 칭찬할까요? 그건 완전 해당 행위죠. 아니 직접 말씀하시기에 좀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사실은 지방선거 승리보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발언하는 모습이 있죠. 당내에서 그걸 우려하는 거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하자는 게 민주당 당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는 어차피 이기면은 이건 당대표한테만 공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차원에서 득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놓고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건 큰 네. 문제예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이기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고요. 지방선거에서 지면 정청래 때문이다. 그렇지. 라고 저도 이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게 훌륭하십니다.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예.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저도 그렇게 지금 시도 걸고 감수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먼저 그럴 제일 거예요. 먼저 제가 치고 나갈 겁니다. 치고 나갈 거예요. 바로 치고 나갑니다. 저는. 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면 체육 공도 있는 거죠. 저는 없어요.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예. 지나치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산 북구 갑인데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언론 보도는 잘 안 되는데요. 이제 경험이 적고 초보자다 보니까 요즘 좋던데요. 이러저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실제로 담당 의원을 제가 붙이기도 하고 또 이 선거를 잘하는 의원이 며칠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예. 이제 숨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정우 후보 좋더라고. 네. 이제. 네, 다 너무 비교돼. 하정우 후보는 제가 이제 공천하기 전에 저녁에 한 2시간 넘게 같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요. 볼매 그 자체고 아니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좋고 하여튼 매력남이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저는 무슨 AI 컴퓨터공학 박사라고 그래서 이공계 쪽만 좀 잘 밝은 줄 알았더니 여러 다방면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은 다방면에 박식하고 많이 아니야 그랬더니 네. 강연을 한 800차례 했답니다. 그래요? AI 관련. 그러다 보면 AI 그 자체 강연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예. 하정우 전재수 시너지도 확실히 좀 나는 시너지. 걸로 보이나요? 전재수 후보 개소식 때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진짜 흐뭇하고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이 해양수도 하나 이게 말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막 줄줄줄줄줄 막 통계 나오고 뭐 어느 해양대학교 뭐 입시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재수야, 너 그렇게 똑똑했니? 그랬더니 형님 그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제가 이걸 하려고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재수 그래서 후보. 뭐 문건으로 뭐 수치로 자료로 외운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자체였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서 전재수 후보. 이게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온 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난도 같이 얘기하면은 막 설레더라니까요. 그래서 전재수 후보. 부산은 그래도 안심은 못 하겠지만 네.
아 여기는 그래도 든든하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들이 막판 단일화를 갑자기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대비가 여쭤보려고 돼 있는 거죠. 그랬거든요. 저는 북감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뭐 박민식, 한동훈이 한동훈이나 장동혁 대표나 서로 잘 되는 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지만 뭐 그렇긴 한데 배제할 여러-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대비하고 해야지. 계시겠죠. 평택도 뭐.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저도 이게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제 막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들이 막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상이 여기 하다가 걱정되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잠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온갖 것에 대한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그 전문가 민원 하나만 좀 넣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네. 서울시장 선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 격차가 맞아요.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주 미칠 것 같은데 네. 오세훈은 진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이 몇 선째죠? 이번에 4번째 아닙니까? 오세훈 이번에 되면 5번째 아니에요? 아 5번째야? 네. 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4번 했고 많이 5번째. 했어요. 네. 그만할 때가 됐죠. 야,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한동안 뭐 뾰족하게 한 것도 없고 나쁜 걸 많이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물에 띄우려다가 못 띄운 거는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한강버스만 계속 생각나던데 오세훈 그러면. 그 이제 전문가 얘기를 이제 전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선거는 전문가인데. 아니 부동산 전문가. 아 부동산 전문가. 예, 이거 짧게만.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지금 너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경쟁하면 오세훈이 안 돼. 그러니까 오세훈은 부동산 선거를 치르기를 원해. 네. 그 프레임에 아. 정원호 후보가 함께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이거를 엄청나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만 얘기했어요. 이게 또 퍼질 수 있으니까. 퍼졌구나. 예. 제가 이미 조치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조용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조용히. 이슈 주도력 그리고 인파이터 그리고 조용히. 뭐든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에 따라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 조용. 저쪽에서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쪽이 계속 변명하게 만들고 네. 그런 조치는 이미 다 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제가 좀 선거는 좀 합니다. 아 예. 이번 선거에서 조금 여기는 진짜 우리 유권자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 오늘 얘기 나오지 않은 곳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이 좀 전북을 가세요. 좀. 전북 전북을 좀 가세요. 갑자기 전북. 네. 아니 이러저런 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당 대표로서는 이 선거에 대한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선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결정이 결정을 안 하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늦게 하는 결정이 또 나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CCTV에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도와 언론에 다 도배가 되고 있는데 김관용 후보 그걸 만약에 제가 조치를 안 했다. 그걸 하루 이틀 3일 계속 끌었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자, 컷오프. 만약을 가정해서 만약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러면 컷오프. 국민의힘이 얼마나 물어 뜯었겠어요. 그리고 예. 언론이 가만뒀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 장면을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거는 완전히 망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렇죠. 예, 전북 도지사 민주당 내 경선에서 김관용 후보 컷오프 됐는데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이원택 후보인가요? 예. 태기 원태기. 아, 그 두 분이 지금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거기 고향이니까 잘 알겠지만 삼중소외에 나름대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새만금은 역대 정부에 다 방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새 희망이 생긴 거예요. 9조 원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소속 도지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광역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예.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북에 이런 혼란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낮고 겸손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니, 중입니다. 그 발전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표님을 끌고 들어가서 욕하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김관영 후보가 그렇게 한 장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는데 이원택 후보도 후보 시절에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왜 시간을 끌면서 무혐의를 해줬느냐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든 거야. 이거는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대표랑 가깝고 김관영 후보는 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상대는 설명을 해서 아주 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은 이게 길어야 되거든 말이. 그런 데서 지금 오는 어려움이 있고